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는 날이 참 얄궂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눈발이 날리고 바람도 불고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풀릴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 일교차 잘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관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은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다. 네, 기술적 반등이죠. 너무 많이 빠진 약세장에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기술적 반등. 이미 미국 증시는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 이 조정폭이 저는 지수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5% 정도 보는데 지금 마이너스 7, 8% 들어왔으니까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이제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그 핵심은 역시 트럼프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죠. 네, 종잡을 수 없는 그의 마음. 관세 정쟁의 이중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첫째는 관세 정쟁 자체는 시장에 불안 요인을 주지만 한편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세계 경제가 뭔가 터뷸런스가 생길 때마다 금리를 글로벌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중성. 또한 미국이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아주 좋은 주식하기 좋은 나름대로 작은 골디락스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그 이중성. 겉은 매우 살벌하고 어려운데 속살에는 주식하기 좋은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 조성, 이중성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수는 빠질지 모르지만 종목 장세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잘 봐야 된다. 이것저것 보기 힘들면 결국은 수익이죠. 네, 1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1분기 실적 좋은 종목을 쿡쿡 집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관세 20% 때리고 캐나다, 멕시코도 보복 관세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불확실성 해소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관세를 30% 때리든 50% 때리든 이건 공포스럽지만 막상 이게 언제 때릴 거냐 불안불안하는 것보다는 막상 치고받고 싸움하는 게 오히려 불안식성, 자본주의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따라서 뭐 마이너스 지수 기준으로 15% 하락할 거로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한 3, 4% 빠지면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거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뭐 아군의 피해도 충분히 감내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 다음에 뭐 젤렌스키 이런 애들을 속된 팔로 계속 조지는데 당분간 1분기 내에 3월 내내 되고 4월에 뭔가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이래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1년만 더 가면 또 다시 이제 중간선거가 오기 때문에 또 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될 것 같은 관세전쟁, 그 다음에 젤렌스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일단 후퇴는 없습니다. 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해 목표는 10,000명 돌파죠. 제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4년을 했는데 10,000명이 안 된다는 게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56, 나스닥이 0.75. 막판에 돌리죠. 네. 주식과 투수는 공 끝이 좋아야 된다. S&P 500도 돌려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그 뉴스를 보면 관세 충격, 뉴욕 증시 장중 리테일주가 뚝 부러졌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반대로 껑충 올랐다. 이런 거. 여기서 핵심이 이제 10년물 금리가 계속 빠지다가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리테일주가 뚝 떨어지는 거. 두 번째, 트럼프 관세전쟁 연준 5월 금리 인하 분상,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금리 인하 이야기. 선물 시장에서 한때 인하 가능성이 60%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오늘 중요한 뉴스가 테슬라 출하량 중국에서 49% 급반. 시진핑 보복 관세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테슬라 다 아는 이야기죠. 한번 짚어봅시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난달 크게 부진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승용차협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중국 공장의 출하량은 3688대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9.2%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일단 큰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BYD 판매량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서 61만 4,697대, 전년 동기비 90.4%나 상승했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큰 문제인데 또 하나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샤오미가 출시한 전기차 YU7이 테슬라의 간판 차종 모델은 모델 Y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샤오미의 YU7, 약간 해치백 같은 스타일인데, SUV 스타일인데 이렇게 BYD에도 치이고 다음에 샤오미에도 치이는 그런 모습, 위기죠. 그런데 지금 머스크는 어디 가서 춤추고 있으면 도지 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아마 이 사회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또 다른 생각인데,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좀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저러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어쩔 수 없이 둘이 싸움에서 내려오든지 테슬라가 붕괴해서 내려오든지 뭔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주가는 오를 것 같아요. 반대로 계속 뉴스에서 테슬라가 밀린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을 도배하고 있고요. 관세 충격에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증시가 동반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 네,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미국 최대 25% 관세를 시작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 국채 가파른 불스팁, 관세가 자극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방점을 찍어주고 있는 거죠. 관세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쪽은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한쪽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쪽으로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을 조절하는 거. 유가 빠지죠, 금리 빠지죠, 달러 약세로 가죠. 금리 인하에 또 생각이 또 달라지죠.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주식하기 좋은 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3월부터는 주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좀 해갑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대중 10% 추가 관세 더 확정 20%로 인상했다. 미국 농산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죠. 대두하고 원목은 수입을 중단한다. 캐나다 상품의 25% 맞불 관세, 멕시코 7일 또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 반격도 있네요. 미국 원조 중단의 젤렌스키 공중과 해상 휴전을 제안했다. 저는 젤렌스키도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자기가 할 말, 뭔가 보장을 해달라는 것에 의도를 가지고 어나운스를 했고 소리를 쳤고, 미국도 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얘를 박살낼 거라는 두 의도가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젤렌스키 쪽에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젤렌스키가 충격이 크지만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데, 트럼프와 제이드 벤스가 상당히 나쁜 놈이다, 악당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왔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트럼프에게는 부담스럽지 않나. 장사꾼 트럼프는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못 믿을 놈, 이런 좀 비정한 사람, 이런 쪽으로 미국을 계속 몰고 가는 정책에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능구렁이는 또 웃으며 손을 벌리며 캐나다나 다른 나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 또 손을 벌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블랙록 230억 달러의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만을 인수하겠다.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 텐센트 AI 챗봇 위안바오, 다시 한번 이름이 위안바오, 딥시크를 제치고 아이폰 웹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위안바오, 텐센트의 AI 챗봇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중국은 딥시크만한 애들이 우후죽순쪽으로 4,000개가 있다는데 얼마나 이거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중국의 저력, 중국의 이 만만디 저력에 과연 미국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중국 편을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요즘 중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월 중 판매량 50% 급감, BYD는 경쟁 심화. 달러 인덱스 장중 105%대까지 105포인트까지 내려왔다. 네, 달러 약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작년 12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요즘은 중국에 대해서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몰리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중국이 잘해야 우리에게도 떡밥을 떨어진다. 저는 미국, 중국이 다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우리의 시장이기 때문이죠. 네, 달러 지수는 105.65, 105까지 확실히 찍는 모습. 네, 상당히 달러 약세. 그럼 원하는 강세냐? 그렇습니다. 원하는 강세였습니다. 1453.52, 0.3% 강세.
엔화도 149.26 다시 150엔이 무너지면서 강세 모습을 보이죠. 금년 봅시다. 2년짜리는 3.956, 10년짜리는 4.205, 10년짜리 2.5bp 상승을 했는데 2년짜리는 2.5bp 하락을 했네요. 네, 이런 모습, 단기금리가 이젠 더 많이 빠지는 모습.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여러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주식하기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0.47% 하락 68달러. 금은 다시 상승했나? 하도 트럼프가 시끄럽게 하고 젤렌스키가 시끄럽게 노이즈가 생기니까 금으로 돈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도 4.78% 올랐는데 그 전날 75% 상승했죠. 3월 10일 전후 재택기류가 급격하게 약해지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서 북극 한파가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없어지는 게 남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서 3월 10일 전후로 난방 관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미국 내 LNG 수출 증가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2월에 미국 LNG 수출 출하량의 82%는 유럽으로 향했다. 네, 현지의 높은 가격과 낮은 운송비를 감안했을 때 미국 걸 수입한다. 우리 LNG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다. LNG 서프라이를 본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거의 30% 가까이 박살난 브로드컴 193달러. 오늘은 살짝 올랐는데 3%. 네, 테슬라의 마이너스 1.36 하락이죠. 팔란티어 4.54 사야죠. 80달러대는 사서 200달러까지 견뎌보자. 아이온키 마이너스 0.95, 리게티 5.32. 아이온키와 리게티가 다르게 가는 모습도 좀 특이하네요. 네, 저비에이비션 4% 상승 6.725달러. 엔비디아가 4.36, 119달러. 110달러대에 사서 130달러에 팔면은 이것도 한 25% 먹는 거죠. 1년에 2번 하면 제가 50% 먹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박스권 트레이딩하기 좋은 게 엔비디아다. 애플 0.22% 상승, ARM 3.75% 상승, AMD 4.3% 상승, 울타비티 마이너스 0.88, 일라인 1이 1.44. 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던데 저금리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네, 해볼만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74, TSMC 5.94.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AI주들이 올라오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이 전망되는 하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63, 88,000달러. 비트코인은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러다가도 푹 치고 올라오니까 박스권이다. 네, 비트코인도 박스권이다.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 박스권 그리면 이것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수출 2월 수출 한번 봅시다. 수출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한번 짚어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월 수출이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했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한국 2월 수출은 526억 달러. 전년 대비 YY로 겨우 1% 증가하는 수준이다. 올해 이른 설 연휴 영향으로 1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렇죠. 원래 2월에 주로 설이 많았는데 다만 조업일수가 지난 2월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는 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실제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 5.9%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마이너스로 감소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한편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2월 수입은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두운 면, 항상 트렌드와 경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특히 눈에 띄는 상품을 보면 반도체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2월 15대 주요 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3%는 지난해 상반기를 고점으로 둔화되며 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죠.
특히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수출 둔화를 이끌었다. 가격이 Q가 문제가 아니라 P가 문제였다는 거죠. 세 번째,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에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차는 전혀 끔찍하지 않죠. 현대차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는데 여기에 저평가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늪속에 빠지는 거죠. 더불어 AI 투자 확대로 컴퓨터가 28.4%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무선통신기기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추이를 한번 봅시다. 한편 지역별로는 반도체 수출 둔화에도 대중 수출 마이너스 1.4%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국 쪽으로는 좀 감소를 하고 있네요. 자동차 수출 호재에 힘입어 대미 수출은 1% 약하게나마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확실한 트럼프의 대정책, 확실한 수출 하방 압력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의 대정책이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게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종목은 미리 사서 챙기고 어떤 종목은 관세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향후 그의 무역 정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불확실한 것은 한국 수출 회복 시점을 지연시키고 회복 강도를 약화시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그 사이클을 타는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AI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엔터 이런 쪽으로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 감안하면 연천 이후 미국을 필두로 제조업 경기 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당장 한국 수출의 호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좀 겹볕을 쬐기도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 빨리 정치 리더십이 새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빨리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불리한 대외 여건이 하방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자동차 중심의 소비재 수요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의 한국 수출은 남은 상반기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가 돼야 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수출만을 봐서는 1분기가 상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좀 관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뭔가 안정된 모습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고 펌프질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 하반기부터는 한국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 평균 수출이 마이너스 6.7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액이 둔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ISM 제조,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와 한국의 수출이 좀 비슷하게 갔는데 최근에는 이 ISM PMI 지수가 미국은 꺾여서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꺾이는 모습 상당히 우리가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핀트가 안 맞고 있다. 어려운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가 그나마 반도체 AR 중심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다행일 정도이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 아군의 피해가 있더라도 인류에 굴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헤어질 결심을.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느꼈던 관세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일 한국 시장은 매우 생각보다도 강하게 잘 버텼다. 금요일 폭락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한 트럼프 수혜주인 조선과 방산 이 두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이 잘 버티는 게 큰 힘이 된 거죠. 역시 장남 뭐가 좀 잘 돼야 되죠.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조선 방산 관련주들의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무의미하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올 상반기 내에 조선과 방산은 들고 가자. 오히려 1년 내내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중후장대 종목들은 한번 사이클을 타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한 특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주를 하면 3년 있다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도 쪼개서 반영하는 거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러죠. 금일 한국 시장은 또 새로운 순환매가 매우 빠르고 순간적으로 갭업으로 상승하고 해서 올라오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하루가 될 것이다.
그럼 기대 반은 이해하는데 걱정 반은 왜 있느냐? 왜 있느냐? 내가 들고 있지 않는 종목군이 상승할 가능성, 이때 배 아파 죽는 거죠. 네, 소외될 가능성. 따라서 조선, 방산, 반도체, 엔터, 바이오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동시에 꼭대기에서 많이 빠진 전력기기, 유리기판, 전고체, 원전 이런 종목들은 한두 종목 사서 들고 있다가 순환매로 바닥 탈출이 나오면 한 15% 먹고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외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수 플레이는 버리고 종목 플레이가 필요한 시기이며 대응은 역시 단기 목표로 단타로 해라. 15% 정도 목표 세우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살짝 돌아서져서 그나마 희망을 갖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항상 주식이 괜찮죠.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근데 관심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힘이 될 거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보고 또 예쁜 봄날이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시장의 이중성을 보라 그랬죠. 모든 게 주식하기 좋은 쪽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올 상반기에 먹지 못하면 올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너무 또 적극적이지도 않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기 종목을 사서 지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